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 보시고 클릭을 하셨는데, 오늘의 내용은 우리 열린 이야기의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80이 좀 넘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신 감정, 아이들이 초년기서부터 지금 장성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본 이후까지 이 느끼신 감정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들의 삶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식 교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나이 벌써 80이니 지난 시절을 돌아보려 해도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누구는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인생의 해안이 완성됐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아직도 인생은 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얼굴도 가물거리는 엄마, 아빠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어릴 적 아빠와 유일하게 겸상을 하며 자라났었던 저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님 밥상을 따로 차려드려서 좋은 반찬과 맛있는 반찬을 올리는 집도 많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부장적인 풍습이겠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언니 오빠들도 낄 수 없는 아빠와의 유일한 겸상이 참 좋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학업을 마치고 그 시절 소위 잘 나가던 언론계 사람과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때부터가 아마 전환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세월이 지난 지금 들게 되네요.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있긴 있었네요. 둘 다 외모가 좋다라는 거, 그겁니다.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타입이었고, 작은 아들은 개구장이에 사람 좋아하고 책과는 거리가 멀고 나가서 놀다가 밥때도 놓치기 일쑤이면서 시키는 일은 하지도 않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확연히 다른 두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저리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신기해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이 학교를 다닐 때 전 큰아들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거의 영부인 수준의 환대를 받으며 어깨뽕 완전 들어간 자세로 다녀왔고, 작은아들 담임선생님을 만날 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복장으로 아주 민첩하게 학교를 빠져나오고는 했습니다. 웃기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만 해도 전교 1등하는 자식 엄마는 엄마도 1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똑같이 좋은 옷을 사입히고 저 나름대로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극과 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아들이 가출을 한 겁니다. 기차 타고 떠난다는 말만 남긴 채 학교도 안 가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 편지를 발견하고 당황을 했었던 심정은 지금 이 나이 80이 되면서도 분명히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네요. 그 시간부터 그 아들을 다시 볼 때까지 며칠 동안 지옥이었었던 시간들이 날 많이 성장시켜주기도 했지만, 별별 상상을 다하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었던 그 시간에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가깝게 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중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단점만 눈에 보이던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놈이 이런 놈이었었지라고 하면서 장점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작은 아들을 찾아서 만났는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형이랑 차별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쓸모가 없으니 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잣대에 자식을 끼워 맞추고 아들을 대해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혹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함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엄마도 인간이고 더 이쁘고 마음 가는 자식이 있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나도 변했어야지만 했는데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다고 나는 여전히 큰아들에게 더 정성을 다하며 살았었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군대 갔다 온 후에 미국의 명문대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명 기업에 들어가서 타국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 입학에 실패를 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훌륭히 살아가는 큰아들을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자랑스러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 않아도 자식 얘기 꺼내오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무뚝뚝하고 부모한테 마음을 안 내비추는 무심함에 인간미 없는 성격에 자식이라도 어렵고 힘든 상대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아직도 나이값 못하는 작은 아들은 마음 한켠이 짠하고 나한테 손 벌리면 단호히 거절도 못하고 자꾸 경제적으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후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세월은 지났고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직장 들어가도 쉽게 그만두고 자기랑 적성이 안 맞는다며 투덜거리고 왜 그때는 그런 아들이 밉고 원망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못했는지 후회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조금 도와주면 이제는 자립하겠지 하면서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이 작은 아들의 밑으로 들어갔고 깨진 항아리처럼 물이 차오르지 않는 인생을 작은 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덕에 제 노후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현재 저는 씁쓸합니다. 작은 아들을 대하는 우리 부부의 태도 때문에 큰아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나이 들어서 자립 못하는 작은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형제 둘 사이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핥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는 게 무서운 때도 있었고 작은 아들이 집에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자식 낳지 않을 걸 하는 못된 생각도 무수히 했습니다. 큰아들을 결혼해서 자식 하나 두고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 하나 두고 이혼을 해서 저는 손주까지 키우게 되는 아주 기막힌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우리 노부부는 엄마 없는 손주 양육하며 노후를 시작하게 됩니다. 키운 공은 없다고 그리 정성스럽게 손주를 키웠는데도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았고 결국은 조부모 손에 자라서 애가 저리 키워졌다 그런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흐르게 되었네요. 남편마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저는 지금 홀로 시골 동네에서 아픈 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운명 속에서
꼭 정해져 있는 길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형제가는 큰아들 결혼식 이후에 서로 본 적 없이 남처럼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던 큰아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고, 작은아들도 지방에 있어서 얼굴 보기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노인네는 오늘도 창밖 하늘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네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잘난 자식도 못난 자식도 결국은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각자의 인생이기에 빨리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했었는데, 자식들을 너무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후회가 되네요. 하루하루 내 인생에 충실해서 살아갈 걸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식 인생을 디자인하다 생각했었던 마인드도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저것 도와주고 메꿔주고 삶에 관여하는 것이 부모 노릇이라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철없던 마음으로 후회가 남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곳에 복병이 나타나서 삼류소설 같다고 누군가 말했던 말이 떠올라서 서글픕니다. 이제 내가 살아 있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까지 두 아들들이 화해를 해서 같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릴 적 장난치며 같이 뛰어놀았던 장면이 떠오를 때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네요. 이 늙은이의 소망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정이 많죠. 그리고 부모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성장하고, 자식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때는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서글픔이 사실 더 많아지게 되죠. 이 부모의, 이 어머님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안다면 하기 싫더라도 또 억지로라도 이 아들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이 좀 나올 텐데, 이것을 모르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살기 바쁜 세상에서 어느 날 부모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님의 산소를 가끔 방문을 합니다. 산소를 방문하면서 내려오는 묘지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늘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는 받았어야지만 했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가정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얼마나 한이 맺히면 자식이 마지막에 엄마의 전화는 받았어야지만 했는데 라고 묘비에 써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후회가 되는 일은 부모 입장에서건 자식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면서 살아나가야지 마음에 상처가 없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요.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또 댓글과 의견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과 좀 공유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내주신 또 소중한 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마음 한 문장 한 문장을 담으셔서 보내주신 분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